종가매수법 제8강 5돌 공략 기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독자님들은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가매수법 5돌 공략은 이 눌림목 매매의 일종입니다. 눌림목 매매의 일종인데 기존 그 눌림목 매매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니까 우리는 그 매수 영역의 그 매수 타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그 매수 타점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간결하다. 또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종목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매수를 장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종가 매수니까 종가에 합니다. 종가에 그 당일 장의 종가에 15시 이후에 나 또 시간에 단일가에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도 영역에서도 대응법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5돌 공략은 종가 매수를 함에 있어서 그 매수와 매도의 전 영역을 모형화했다는 거거든요. 모형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매수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도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이미 대응법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 전 영역이 그냥 한 세트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를 모형화해 놓고 이것을 그대로 복제를 하고 구독자는 이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하면 성공한다, 그 얘기요. 따라하면 성공한다. 뭐 다른 공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식책을 계속 뭐 이렇게 보면서 1년이고 10년이고 뭐 쓸데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모형화되어 있는 성공 모델을 내가 그대로 복제해서 따라하면 성공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채널을 구독하실 분들은 이 5돌 공략 기법 소개를 좀 잘 좀 봐주시길 바란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뭐냐니까, 제가 이 유튜브에 각종 그 주식 채널, 뭐 유명한 채널 많거든요. 각종 채널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법을 나열식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영상 올릴 때는 이 기법을 얘기하고, 내일 영상 올릴 때는 또 이 기법 얘기하고, 뭐 볼린저 기법이 어떻고, 상한가 따라잡기가 어떻고, 눌림목이 어떻고, 단타가 어떻고, 1분봉 매매가 어떻고, 뭐 3분봉 매매가 어떻고, 그때마다 기법이 틀리고, 올리는 영상마다 내용이 틀리고,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이렇게 되면 이 뭐 몇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아무리 봐도, 이 수천 개 영상을 봐도 실제 내가 매매를 진짜 하려고 하면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면 막막하단 말이에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 이거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또 올라오는 영상들이 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채널 보고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응? 그리고 뭐 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과거 차트 이렇게 막 그려놓고 여기가 저항대고 여기가 매물대고 여기가 뭐 박스권에서 지지받았으니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매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과거 1년 지나간 차트 늘어놓고 여기다 신들린 분석을 해요. 아주 그냥 여기서 사라고. 그런 분석은 누가 못합니까? 예?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차트를 백날 본들. 그런 차트 보고 막상 내가 하려고 해봐요. 1년 동안에 그거를 차트를 분석해가지고 그럼 1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 나서 그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채널이 너무 많다. 그런 고민 끝에 저의 채널은 기법 하나를 그냥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뭐 몇 달 전 걸 보든 오늘 걸 보든 어제 걸 보든 이 영상을 보다 보면 똑같은 내공이 쌓이게 돼요. 왜? 왜냐하면 5돌 공략이라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일관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요 채널을 좀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자, 본격적으로 이제 5돌 공략이 뭐냐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5돌 공략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자, 급등 후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급등 후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눌림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조정이 나올 때에 5일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장대 양봉이고 5일선은 이렇게 꺾은 선이 나와요. 5일선이. 그럴 때 이제 매수를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매수를 어디서 하냐는 건데 우리는 이 매수를 양봉이 5일선 밑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밑에서도 또 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위에서 처음에는 위에서도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5일선을 양봉으로 재돌파하는 그 양봉이 나온 그날 종가의 종가를 공략한다. 5일선을 양봉으로 재돌파하는 5일선을 양봉으로 재돌파하는 그날 종가에 공략한다. 그래서 5돌 공략이에요. 5일선을 양봉으로 재돌파하는 그 종가에 공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돌 공략은 선이 두 개예요. 선 두 개만 본다 이거야. 심플하게. 이 급등이 나오고 우리가 뭐 1년 동안 막 횡보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걷어내고 이 기준봉 급등이 나오는 기준봉 선 하나가 발생해야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급등이 나온 기준봉 선 하나와 5일선 꺾은 선, 5일선 선 두 개, 하나, 둘, 이 두 개만 본다 이거예요. 두 개 중에서 5일선을 양봉으로 재돌파하는 그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종가에 이제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 이게 이제 매수가 되겠습니다. 또 5돌 공략이 매수와 또 매도도 봅니다. 매도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자, 매도는 이제 종가에 여기서 이제 그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은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생겨요. 세 가지 영역. 자, 매도 대응은 세 가지 영역이 생긴다. 첫째, 종가보다 올라가는 영역, 이쪽 영역이겠죠. 1번 영역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익절 영역이에요. 익절 영역. 그다음에 그 전날 또는 전전날의 음봉의 저가. 요거 손절가예요. 손절가. 혹 여기 또는 이 기준봉의 시가. 우리 5돌 공략의 기준선과 꺾은 선은 기준봉과 꺾은 선은 그래서 양봉이 나오는 요 지점은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사이에 이 5일선 꺾은 선과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거든요. 이게 5일선이 한참 밑으로 미끄러져서 여기서 나오는 이 양봉은 쳐주질 않습니다. 시가와 종가 사이에 5일선 꺾은 선이 존재할 때 그 양봉 돌파했을 때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 자, 여기 이제 익절 영역, 여기 종가에 매수했으니까 여기가 익절 영역 위에가. 그 다음에 손절가는 첫째적으로는 음봉의 저가를 좀 잡아주고 아니면 시가를 손절가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지는 여기가 이제 손절가가 될 수 있는데 손절가 그 밑 손절가를 이탈하면 손절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손절가죠. 세 번째가 손절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영역은 홀딩 영역이다. 홀딩. 두 번째는 홀딩 영역이다. 이렇게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건 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5돌 공략은 뭐냐면 매수 영역과 매도 영역에서 매수는 어떻게 하고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다 이제 규정을 짓는 거예요. 매수는 종가 매수인데 이렇게 선 두 개가 나왔을 때 5일선을 양봉으로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거고 이 종가 매수로 이 선 두 개를 가지고 매수하는 것의 탁월성에 대해서 좀 더 뒤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매도는 세 가지가 있다. 익절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홀딩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손절 영역, 세 번째 손절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규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를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규정된 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수 영역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매수 영역을 공부하는데 이 심택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거 종가 매수 됐던 종목이죠. 여기서 종가 매수 그때 들어갔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요 종목이 나온 때가 언제냐면은 12월 8일이요. 12월 8일. 자, 그러면 요 날에 종가에 들어가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 12월 8일입니다. 작년 23년 12월 8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아직 내일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12월 9일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23년 12월 9일은 도래하지 않았고 지금 23년 12월 8일이란 말이에요. 8일. 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들어가죠? 기준봉이 발생하고 5일선 꺾은 선이 발생하는데 5일선을 양봉으로 재돌파하는 종목의 그 종가에 들어간다. 그때가 언제냐면 23년 12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목을 장중에 찾는 게 아니라 종가 무렵에 찾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시점은 시간적으로 언제? 시간적으로 내가 이 선에서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선에서 과거의 차트를 지금 보는 거예요. 과거의 차트로. 그죠? 그러니까 이 매수의 영역, 특히 우리 종가 매수 5돌 공략의 이 매수의 영역은 내가 과거의 차트에서 기준선과 꺾은 선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그 종가 차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것만 찾으면 되는 게 항상 이거. 근데 이거는 이미 과거 차트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 과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조건 검색식에다가 급등 기준봉과 5일선 꺾은 선이 나온 거를 꺾은 선에서 그 당일의 양봉이 5일선을 시가는 밑에서 종가는 위에서 있는 걸로 조건식을 해주면은 이런 차트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대상을 찾는 종목을 검색하는 거는 그냥 이건 불변의 값이잖아요. 이미 확정된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거를 바라보니까 그냥 확정된 어떤 이 패턴을 그냥 찾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만약 장중에 찾는다고 하면 장중에 이게 뭐 등락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장중에는 양봉이 돌파했다가 장 막판에는 또 윗꼬리 달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할 수 있으니 장중에는 얘가 5일선을 돌파하고 있으면 그걸 좀 지켜보면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막판 종가에서도 얘가 5일선이 양봉이 5일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매수 이제 종목으로 이제 간주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가 매수법에 있어서 이 선 두 개로 매수할 종목을 찾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그 다음날 뭐 오르든 내리든 팔아서 익절할 기회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익절을 할 수 있는 기회. 익절을 할 기회를 가지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 이거요. 이 어디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기법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상한가 따라잡기는 상한가 가려고 할 때 막판에 상한가에 탑승하고 해서 그 다음날 뭐 이제 뭐 장 초반에 시세 줄 때 나온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기법마다 어디에서 들어가야 될지를 이제 정하는 거를 하는데 우리 5돌 공략은 어디를 들어가는 걸로 이제 규정을 했다. 우리는 5일선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걸로 했다. 그리고 이거는 종가에서 확정된 값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생각할 때 매도는 아직 이게 오늘 저녁이잖아요. 이제 장 마감 때쯤 이 내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내일은 미도래. 여기는 이미 과거. 이 과거에 이게 과거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는 이 불변의 영역이에요. 불변의 영역 사실은. 그러니까 매수는 아주 쉬워요. 매수는. 물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뒤에 추가적으로 이 선 두 개 말고도 뭐 이제 121선이나 뭐 이게
꺾은 선의 모양 이런 걸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5일선을 돌파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종가에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불변의 영역이다. 근데 매도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고 매도는 세 가지 익절 영역과 홀딩 영역과 손절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이건 대응의 영역이다. 이건 변화의 영역이에요. 매도는 변화의 영역, 매도 대응은 변화의 영역에서 대응하는 거고 매수 영역은 불변의 영역에서 내가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진입할 때 이 과거 차트, 이 종가 무렵에서 과거 차트를 보면서 이 5일선을 돌파한 요 지점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타점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이 들어가는 위치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그 기법이 그 매수 타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막 급등하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 볼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휘둘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이제 얻어 터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뭐 이제 뭐 자포자기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수는 우리가 고정된 어떤 패턴을 확정된 결과값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대응이라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우리 5돌 공략에 선 두 개의 5일선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그 종가에 사면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이 매도의 영역은 이 변화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일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차트 늘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종가에 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차트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딴 데 가서 하시고 우리는 과거 차트 분석 그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그 확률, 상승 확률에 기대를 걸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상승을 하면 좋겠다, 상승을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이 5돌 공략은 상승할 것 같다 여기에 주안점을 드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익절 영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주가가 익절 영역으로 갈 수도 있고 매수가와 손절가 사이에 이 홀딩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손절 영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 오른다는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기도도 하고 하겠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선 두 개로 보는 이 매수 영역에서의 종가 매수를 들어가는 이 종목 요런 패턴이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런 패턴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좀 확률이 높은 패턴은 어떤 패턴이 있나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매수 영역 보통 보면 이제 지금 120선, 240선은 지금 얘가 안 보이는데 이 120선이나 240선이 이게 바닥에서 밑자락을 깔아주면 좋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하겠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위에 있으면 아직도 얘가 지금 계속 어디가 바닥인지 좀 알기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은 게 120선인데 120선이 우하향하는 것보다는 우상향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약간 고개를 든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 120선, 240선이 밑자락을 깔아주면서 우상향하는 것이 우하향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 다음에 이 120선이나 240이 너무 밑에 있어도 안 좋겠죠. 너무 밑에 이격이 커서
여 위에서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바닥에서 한참 오를 만큼 올랐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120선 장기 평가의 이격이 많은 거는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이 예를 들어서 이 5일선 꺾은 선이 이 조정을 주지 않으면은 가격 조정과 이 기간 조정을 주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꺾어지지 않고 얘가 이제 봉이 이렇게 상단에서 횡보하게 되면 5일선이 꺾어지지 않고 이렇게 5일선도 횡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뭐 나와줄 수는 있어요. 양봉이.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양봉 재돌파하게 되죠. 주가 봉 차트가 이렇게 이제 위치하다가 이제 뚫는 봉이 나왔다고 치면 5일선이 이렇게 되는데 5일선이 이렇게 된다 해도 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면은 잘못하다 보면 이게 급락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차트는 조심하고 이렇게 좀 거래 가격 조정을 좀 많이 줘서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 최대한 많이 내려온 거 이런 거 좀 안전하죠. 안전한데 얘는 또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좀 안전한 측면은 있다. 여긴 리스크가 크고 이쪽이 이렇게 5일선이 꺾어지지 않고 5일선이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 여긴 리스크가 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는 작다. 이런 말씀 드리고 꺾은 5일선이 또 위쪽에서 이렇게 노는 경우가 있고 5일선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낮은 산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높은 산보다는 낮은 산이 좀 더 안정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일선이 이렇게 꺾어지려고 하는 와중에 많이 안 꺾어졌는데 여기서 이 높은 약간 좀 가격이 높은 영역대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 같은 경우 좀 거의 우측 기슭에서 얘와 얘의 선분이 비슷한 이등변 삼각형의 약간 우측 기슭에서 나왔는데 이게 요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얘 또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밑에서는 잘 급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등변 꺾은 선이 더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좀 더 안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근데 우리는 사실 요 영역에서 아니면 그 다음날 장 초반에서 대부분 이제 파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뒤에서 매도 영역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일단 여기 이제 매수 영역을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의 윗거리 없이 이제 양봉이 종가가 이 기세를 확 몰아가서 종가가 고가에 끝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거래량도 좀 약간 감소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 바닥의 상단에서 들어온 물량이 그대로 상단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단에 있는 물량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일단 눌림목 조정을 줘서 뭐 개미를 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 세력의 물량이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장기 평선은 밑자락을 깔아주는 게 좋다. 이 윗자락을 깔면 좀 안 좋고 일단 이 장기 평선 위에서 그 장기 이평선을 뚫는 기준봉 급등선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이제 기준봉이 나왔는데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위에서 아주 가파르게 하는 급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우하향을 아주 가파르게 하는 경우. 이거는 계속 이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라서 이 사실 어디가 바닥인지 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이 기준봉의 상단에서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것은 좀 좋은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비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매수 비중은 그 한 종목당 내 전체 비중의 한 10%를 넘지 않게 종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 매수, 분할 매수로 대응할 때 실탄이 있을 수 있거든요. 100% 몰빵하면 한 종목이 확 물려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수 비중은
한 10%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매도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영역. 자, 매도는 보통 뭐 손절가를 정해놓고 해라. 이렇게 그냥 짧게 얘기하고 뭐 기준을 지켜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매도 영역은 여러분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익절 영역이 있고 홀딩 영역이 있고 손절 영역이 있어요. 5돌 공략에서는 익절 영역을 어디로 보냐면 이 종가에 매수하고 그 종가 매수했죠. 그 다음 날 2% 내지 3%에서 2% 이상에서 2% 내지 3% 이상에서 매도를 익절을 한다. 익절을. 여기에 지금 익절 영역이 되겠죠. 이게 익절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종가에 들어갈 때는 손절가를 잡는데 직전 음봉 저가 내지 아니면 기준봉의 시가를 손절가로 잡습니다. 만약 여기를 이제 손절가로 잡았다고 치면 요 위에는 익절 영역이 되는 거고 1번 영역 익절 영역 이 영역은 홀딩 영역이 되는 거예요. 홀딩 영역. 왜냐면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손절가를 이탈해야 손절하죠. 여기는 손절 영역이에요. 3번은. 그러니까 매도 우리가 대응은 세 가지 영역에서의 대응이 있다.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세 가지 영역에서의 대응이 있다. 1번 익절 영역, 2번 홀딩 영역, 3번 손절 영역. 그래서 익절 영역부터 좀 살펴보면 2, 3% 이상에서 익절을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원칙인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얘가 아침부터 갭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2, 3% 위에서 한 막 5%가 막 나올 수 있겠죠, 현재. 그러면서도 막 시세창이 막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한 50% 정도는 좀 매도하고 그래서 수익을 좀 일부 챙기고 50%는 추가 수익의 여지를 좀 본다. 그런 얘기예요. 50% 분할 매도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얘가 1% 내지 2%에서 그냥 질이 멸렬하게 그냥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오전 내내 1, 2%에서 횡보한다 그러면 그냥 약익절로 그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1, 2% 횡보하다가 미끄러지면 물리게 되니까 얘가 1, 2%에서 그냥 횡보하면서 크게 시세를 줄 것 같지 않고 거래량도 별로 없다고 하면 그냥 약익절로 마무리한다. 꼭 2%를 넘지 못하더라도 마무리를 한다. 그런 그 익절 영역에서의 대응법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절 영역. 이 손절 영역인데, 이게 음봉으로 시작하다가 어떻든 얘가 이제 음봉인데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았다. 종가 기준이에요. 음봉 손절가를 이탈한다는 것은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종가 기준으로 얘가 이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무슨 영역이요? 홀딩 영역이죠. 홀딩 영역. 보유 관점의 홀딩 영역이라 이거야. 보유 관점의 홀딩 영역을 얘가 계속 횡보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간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얘가 음봉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파란색 음봉이라고 치면 아래 꼬리를 달고 얘가 반등하면서 횡보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10%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서 한 10% 내지 한 20% 비중에 그걸 추가 매수해서 내가 단가를 이렇게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다 얘가 장중에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장중에 한 2, 3%까지 밀렸다가 한 2, 3 마이너스 2, 3%에서 추가 매수했을 때 얘가 본전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일 종가로.
그러면 그때 약익절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음봉으로 하다가 손절가를 깨지 않는 음봉이 발생하는데 반등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이 분할 매수, 이게 추가 매수일 수도 있고 분할 매수라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몰빵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이제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제 이 홀딩 영역에서는 홀딩 영역에서는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다. 이렇게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 영역은. 3번 영역은 여러 가지 얘가 뭐 3번 영역에서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손절이에요. 손절. 이게 다시 오르겠지 가겠지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항상 보면 얘가 여기서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가를 깨고 밑으로 계속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예. 그래서 10번 잘해도 한 번 잘 못하면 그걸로 10번 벌었던 거 다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를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 하루하루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익절이 있을 수 있고 손절이 있을 수 있는데, 손절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이 전체 이 전쟁,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투에서 손절을 해서 손실 좀 봤다 해도 전체 전쟁에서는 성공하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오히려 손절을 잘하면 손절을 2번 하고 익절을 8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손절을 한번 잘 못해서 익절을 다 무한의 손실로다가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을 잘해서 이게 절대 주식이라는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다. 이걸 잘하면. 그런 생각을 참 잘 명심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손절은 있으되 실패는 없다. 손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손절을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오돌 공략 사전에는 손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항상 손절을 생활화해야 되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비중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비중에 내가 이제 10%를 뭐 한 종목당 들어가는데, 이게 한 종목당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한 종목당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CD에 따라서. 이게 1억이면 1000만 원인데 내가 손절을 5% 쳐야 된다고 하면 1000만 원에 5%면 예를 들면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내가 50만 원 손절을 가볍게 칠 수 있는 그릇이냐가 내 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시드머니의 비중의 크기예요. 내가 진짜 만 원도 벌벌벌 아까워서 손절 못하는 사람이면 비중의 크기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은 10만 원 가지고 투자해야 만 원 정도는 쉽게 손절하지. 내가 50만 원 뭐 10만 원도 손절 못해서 벌벌벌 떨어서 손절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시드를 더 작게 가져가야 되고, 내가 50만 원도 손절할 수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시드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 손절을 못한다는 거가 내 그릇의 크기예요. 내 이 담력의 크기, 주식 투자 담력의 크기가 되는 거라서 그 담력을 잘 보고 내 시드를 하셔야 되고, 어떻든 손절을 이 3번의 영역에서는 손절을 잘해야 되고 2번의 영역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겠고, 1번의 영역에서는 급등할 때 1, 2%에서 얘가 지지부진하게 횡보할 때 그때 대응을 잘해서 여기는 그냥 약익절로 마무리하고 여기는 50% 분할로 해서 추가 이익의 기회를 엿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매도 대응법이에요. 자, 그러면 뭐 지금 뭐 영역적인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말씀드렸지만 이 매도 대응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종가에 매수를 한 다음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3가지 영역이 발생한다.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3가지 영역이 발생하는데 3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되면 그냥 칼같이 손절하고 나는 100만 원까지는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손절할 수 있고 이게 탁탁탁 나와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하는 거지. 아씨 이거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아유 좀 더 기다려볼까 며칠 더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 변화의 영역인 이 매도 영역 시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시간의 흐름 시간에 알 수 없는 주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하는 그 영역에서 나의 기대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이 변화 주가가 움직임에 대해서 주가의 움직임에 내 기대가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데 기대라는 뭐예요? 기대를 해서 기대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이 주가가 위치하는 그 위치에 따른 나의 대응법만 생각하라.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저의 모든 이 종목들 이게 12월의 얘기인데 이 모든 종목들에 대한 얘기가 어떤 조건에서 사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꺾은 선이 발생했으니 여기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양봉이 나왔으니 여기서 뭐 2, 3% 익절하고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얘기 다 똑같아요. 뭐 거의 너무 비슷한 얘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은데 이런 똑같은 얘기, 단순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응? 할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매매법에 완전성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완전성이 있는 매수 매도가 하나의 세트로 완전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얘기 틀리고 방향이 틀리고 각도가 틀리고 관점이 틀리고 그래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매매법을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요 매매법대로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할 거니까는 같이 한번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100억 부자가 되십시다. 자, 오돌공략이었습니다.